한상원의 스포츠. 네, 영국과 한국으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자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단신에도 전해드렸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 수술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간으로 2일 저녁, 그러니까 거의 밤에 8시 반에 토트넘이 공식 그 채널들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상태에 관한 성명서였는데요. 그냥 그 성명서 자체로는 손흥민 선수가 그 마르세유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기로 확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부위에 대해서는 왼쪽 눈 부분에 골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골절을 안정화하는 수술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술 일정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는 발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토트넘의 메디컬 팀들과 함께 재활 일정을 밟을 것이고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다라고 짧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 수술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그 손흥민 선수가 다쳤던 그 경기 상황 이건 기자는 현장에서 보셨죠? 네, 그 마르세유 멜로르돔 경기장에서 열린 그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차전 경기였어요. 이 경기에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제 전반 23분경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차피 경기 전에 양 팀은 꼭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토트넘은 비기기만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 양 팀이 상당히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맞부딪혔던 상황이었는데 23분경에 측면에서 패스가 올라왔고요. 이것은 이제 하프라인 부근에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에게 헤더로 떨구려고 이제 붕 뛰어 올랐는데 미리 자리를 잡고 뛰어 올랐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를 견제하던 그 마르세유의 은벤바 선수가 약간 늦었는데 그것을 어쨌든 견제를 해야 되니까 뒤늦게 뛰면서 은벤바 선수의 어깨에 손흥민 선수에게 왼쪽 얼굴 부위가 가격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쓰러졌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이 누워 있었는데 처음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무진이 들어와서 치료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2분, 3분, 4분 가다가 7분까지 길어지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결국 치료 후에 손흥민 선수는 휘청거리면서 의무진들의 그런 부축을 받으면서 라커룸으로 바로 이동을 했고요. 바로 교체 아웃이 되는 정말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참 무슨 일입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 월드컵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부상 부위 수술을 결정했다는 거는 그 방법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죠.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최소한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좀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우려할 수 있긴 한데 토트넘 구단이 아직 손흥민 선수의 어떤 재활과 치료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치 몇 주인지를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술이라고 발표되는 경우도 큰 수술과 가벼운 수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억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어차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일찍 받는 게 오히려 좋다.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이제 최근 프랑스의 폴 포그바라는 선수는 부상을 당했는데 월드컵 출전하고 싶어서 수술을 미루고 다른 치료법을 찾다가 오히려 수술을 늦게 받아가지고 월드컵을 못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이 빨리 결정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받고 빨리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다 하루라도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 출전이 무산되면 어떡하나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무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희가 잘라 말할 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골절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나 한국 축구 대표팀에나 굉장히 큰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냥 원래 손흥민도 한국 대표팀의 최고 스타지만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 손흥민 선수 경력에서도 최고점에 올라 있잖아요. 이 시점에 열리는 월드컵에 못 나간다는 건 개인적인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좀 만약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못 나간다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요. 특히 이제 파울로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팀을 거의 상상하지 않는 것처럼 팀의 운용을 하고 뭐 손흥민 중심의 다양한 카드를 늘 실험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면 그 타격은 여느 선수들보다 몇 배로 클 겁니다.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이건 기자, 영국 현재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 그리고 이제 그 수술 소식을 전하고 난 이후에 영국 현지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일면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월드컵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약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도 월드컵 출전 일단 의문이다.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 월드컵 출전 불발이 확정됐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공지가 없었고 정확한 아직까지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뭐 의문이다 아니면 뭐 사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신중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한 그 정보의 단편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금요일 오후에 낮에 열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그 경기 전 기자회견, 그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릴 기자회견에서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질문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질문에서 콘테 감독의 대답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모두가 지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내일 뭐 결과를 받아봐야겠지만 손흥민 선수 이전에 이제 그런 비슷한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의 복귀나 복귀 시점을 찾아보면은 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드문 부상은 아니에요. 축구하다 보면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뭐 손바닥이나 이런 데 얼굴 맞는 건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네. 뭐 휘두르다 보면 어디 맞기 때문에 이쪽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눈 근처 뼈는 상당히 약해서 이쪽 부상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좀 유명한 사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조기 복귀가 됐던 경우고 네. 나머지 하나는 2개월이나 걸렸던 경우라서 뭐 좋은 어떤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조기 복귀 사례를 보면 작년이죠. 벨기에 대표팀의 굉장히 유명한 미드필더 더브라이너 선수가 유로 2020을 앞두고 그 안화 골절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때 더브라이너 선수는 약 3주 만에 복귀를 했고요. 수술을 받았다고 했지만 뭐 그것도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뛸 수 있게 하는 가벼운 처치에 가까운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 첫 번째 경기를 거르고 두 번째 경기부터는 뛰었고 그 자신이 뛴 경기부터는 골도 넣었어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반대로 현재 김민재 선수의 동료로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 나폴리 팀의 빅터 오시멘 선수는 역시나 작년에 비슷한 부상을 당했는데 이 경우에는 복합 골절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핀도 많이 박았고 그 골절 부위에. 그래서 복귀에 2개월이 걸렸고 복귀한 뒤에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안화 골절이라고 발표가 돼도 극과 극에 가깝게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근데 뭐 이제 설사 그 부상 부위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고 만약에 긍정적인 케이스처럼 빨리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평상시와 같은 경기력을 펼칠 수가 있을까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단 수술을 받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한 2, 3주 정도는 여러 가지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을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유지한다라든지 몸을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상 부족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안면 부위 부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골절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상을 입고 난 다음에 많은 선수들이 헤더를 할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부상을 겪게 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도 그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극복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수술대에 오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분명 또 그 대표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월드컵에 특히나 또 선수 개인적으로는 월드컵이란 무대가 가장 큰 무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월드컵에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월드컵 출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할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월드컵 출전이 선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 생명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또 면밀한 그런 분석과 그리고 심도 깊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오늘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지를 해줬는데 축구협회가 토트넘 측과 전화로 구단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상황을 전달받았다라고 이게 발표를 했고요. 다만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토트넘 구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거고 뭐 토트넘의 공식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월드컵 출전 가능 여부는 수술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해줄 수는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초비상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 부상에 또 리버풀의 레전드 캐러거가 유럽 축구 시즌 중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걸 두고 맹비난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캐러거를 포함해서 영국 이 축구계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유럽 시즌, 그러니까 시즌 중에 월드컵을 개최하느냐, 선수들의 그런 휴식 기간도 보장이 안 되고 계속 또 특히나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지금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에 대해서 상당한 큰 비난을 하고 있고요. 캐러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손흥민 선수 부상 이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월드컵이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개최되는 것은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좀 부패한 돈을 뿌렸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한 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의 그런 부상도 야기하고 있고 정말 질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많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는 정말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의혹이긴 합니다만 뭐 많이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만약에 설사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진짜 그 캐러거 선수가 표현한 수치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정확한 심정이고. 그나저나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 부상에 또 황의조 선수는 굉장히 부진하고 월드컵이 이제 뭐 20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걱정거리가 너무 많네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해외파 공격진, 주전 공격진이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인데 예. 세 선수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고 황의조 선수의 경우에는 현재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무득점이죠. 시즌 초반에 주전으로 기회를 계속 잡았는데 뜻밖에도 골을 거의 아예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팀이 박한부라는 중국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랑 같이 뛰었던 꽤 유명한 공격수를 데려와서 이제 팀에 적응시킨 뒤에는 황의조를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황의조 선수를 1월부터는 원소속 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 복귀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황희찬 선수의 경우에는 소속팀 울버햄턴에서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 있죠. 그래서 교체로 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교체로 잠깐씩 들어갈 때마다 어떤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준다면 저희가 짧은 출장 시간에도 뭐 우려를 안 하겠지만 서서히 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같은 그런 우려도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보여준 게 없거든요. 세 선수 모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의조 선수를 1월달에 다시 한번 원팀인 노팅엄으로 복귀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는 공식적인 반응인가요? 이제 보도예요. 네, 아직은 보도지만 이게 굉장히 만약에 노팅엄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노팅엄이 황의조를 원해서 다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올림피아코스가 뭐랄까 반품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표현이 참. 네. 그리고 이제 피파 국제축구연맹에서 정한 규정 중에 한 시즌에 한 선수가 최대 2개 팀까지 뛸 수 있고 3개 팀에서는 뛸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황의조는 이적 전에 전소속팀 보르도에서 이미 뛰었어요. 보르도 올림피아코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노팅엄을 갔을 때 못 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올림피아코스가 이 선수를 안 쓰겠다고 하면은 황의조 선수는 뛸 데가 없어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그냥 아웃인 거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유권 해석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최근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팀에서 뛴 걸 또 허락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현지에서도 그런 가능성 보도하고 있거든요. 또 노팅엄은 프리미어리그 팀인데 그리스에서 최근에 좀 부재했던 황의조 선수가 뛸 수 있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적하는 어떤 행선지나
뭐 최근 컨디션 조절이나 여러모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 그렇다면은 황희찬 선수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새 사령탑이 부임해야 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 사령탑이 부임하면 그 새 사령탑은 모든 선수들에게 그나마 공정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구상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이제 계속 쓰게 되는데, 문제가 지금 이 울버햄튼이 새 사령탑 부임 관련이 소식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브루노 라지 감독이 경질당하고 난 이후에 스티브 데이비스 그리고 제임스 콜린스 코치가 함께 이제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요. 울버햄튼은 새 사령탑을 계속 물색을 하는데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이 울버햄튼을 맡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2022년, 그러니까 2023년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때까지는 이 스티브 데이비스 코치 체제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약 한 2경기, 3경기 그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스티브 데이비스 코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감독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감독 대행이고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뭔가 팀에 큰 그런 변화를 주기에는 자신의 입지가 아직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던 대로 그냥 기존의 선수들을 계속 믿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이 새로 오기 전까지는 황희찬 선수에게는 큰 기회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더더욱 준비를 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계속 훈련에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른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 상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 스포츠. 네,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 벤투호의 유럽파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선수들 상황에 시선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가요? 네, 일단 대표팀 선수들만 가지고 유럽파 얘기를 해보면 김민재, 이재성 정도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밖의 선수들은 사실 좋은 상황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네. 일단 김민재 선수는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나폴리의 굉장히 환상적인 시즌에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드디어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패배에 있어서.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무승부도 없이 오전 전승을 달리다가 가장 어려운 조별리그 경기였던 리버풀 원정에서 네. 0대2로 패배를 했어요. 이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도 완벽한 수비를 했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됐고요. 그 밖에 마인츠에 있는 이재성 선수는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대표팀에서 주전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강인 선수 역시 꾸준한데 나머지 이제 유럽파들이 좀 애매하죠. 말씀드린 그 황황 콤비뿐 아니라 네. 벤투 감독이 최근에 상당히 중용했던 정우영 선수, 네네. 프라이부르크의 유망주 공격수 정우영 선수도 이번 시즌은 입지가 좀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최하 평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최하 평점 받을 만큼 부진했나요, 경기에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네. 85분 정도 리버풀을 잘 틀어 막았어요. 팀이 밀리는 와중에서도. 하지만 막판 2실점을 연달아 이제 세트피스에서 당하면서 이제 패배한 거거든요. 네. 그 2실점에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실점 상대가 월드컵에서 만날 우루과이의 그 스타 공격수인 다윈 누네즈 선수였는데, 이 누네즈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됐어요. 네. 반면에 김민재는 요즘에 나폴리의 거의 모든 경기에 풀타임으로 뛰면서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반 85분이 넘어가니까 김민재 선수는 점프를 뛰기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누네즈는 쌩쌩하게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제 이만큼 점프를 뛰어서 고공 헤딩을 꽂아버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장면이 한번 나왔고, 네. 이제 월드컵에서 만날 선수와의 대결에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고 우려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체력이나 이런 컨디션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건 기자, 그 리버풀 홈 경기였잖아요. 지금 나폴리의 경기가. 그 영국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경기 전과 경기 후의 반응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요. 경기 전에는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많은 영국 언론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가장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 칼리드 쿨리발리 선수를 이제 할 만큼 상당히 좋은 선수다. 그리고
다음 이적 시장, 그러니까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팀들의 관심을 더더욱 많이 받을 선수다라고, 이런 선수가 리버풀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그런 진가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0대2로 이제 나폴리가 지고 어쨌든 그 20점의 빌미를 좀 제공했다라고 이 영국 언론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영국 언론들 대부분이 김민재 선수가 특히나 다윈 누네스 선수에게 많이 압도당했다, 피지컬적으로도 압도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생각보다는 조금 이번에 리버풀 원정에 가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식의 반응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던데 영국 현지에도 맞나요? 일단 영국 현지에서 보도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큰 관심은 아직까지는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 이적 시장이 열린 것도 아니고요. 또 월드컵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사실 없고요. 아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강인 선수 정도의 그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면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 거고, 또 이 축구계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에이전트들이 이강인 선수 쪽 에이전트에게 접근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다, 우리 함께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그 와중에서 계속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적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그런 침소봉대된 이적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거고요.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 이적설에 관련된 이야기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만큼 인기가 많구나,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딱 요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실 때는 이제 이적 시장이 가까워지거나 이적 시장이 오픈했었을 때 그때 나오는 보도를 좀 유의미하게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제 손흥민 선수 부상으로 만약에 월드컵을 못 가게 된다면은 그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현 시점에서의 국제 경쟁력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바로 다음 가는 공격 자원인 건 확실하죠. 현재 라리가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약체 마요르카의 중위권 도전을 이끌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본격적으로 테스트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전에 평가전 기회가 없어요. 이게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이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전에 평가전 한 번 있는 거를 좀 국내 평가전으로 이제 치르는 게 좀 아쉬워지는 대목인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카타르 인근에서 모든 멤버를 총동원한 평가전 한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출정식을 겸한 국내 평가전을 치르기 때문에 이강인이나 김민재 이런 해외파들은 합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대표팀에다 적응해 있는 뭐 김민재 이런 선수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강인 선수를 대회 전에 부랴부랴 테스트를 하고 싶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표팀에서 이제 월드컵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조커로 쓸 수 있지만 중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 축구협회의 일정 조율도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벤투호의 선수 기용도 좀 많이 이게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이 이런 변수에서 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흥민이 없는 상황을 아예 상상도 안 하고 그동안 이용했거든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부상과 수술로 챔피언스리그 이야기가 다 묻혔는데 오늘로 이제 조별리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열렸던 마지막 이제 4개 조의 경기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다 끝났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요, 조 1위, 2위가요,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조 3위는요,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로 내려가게 됩니다. 많은 이제 16개 팀들이 나왔지만 제가 있는 영국에서는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 토트넘, 첼시, 맨시티 모두 다 16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16강 진출 팀들은 어떤 팀들인가요? 네, 이번 시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빅리그 팀들이 대부분 다 승승장구했고 그중에 스페인 라리가 한 리그만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잉글랜드 마찬가지로 분데스리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4팀이 다 생존했어요. 바이에른 뮌헨,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가 16강 진출했고요. 세리아에서는 4팀 중 3팀, 나폴리, 인테르, AC 밀란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프리메라 리가에서 포르투와 벤피카 두 팀이 생존했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고요. 이제 몰락했다고 말씀드린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탈락하는 이변에 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만 살아남았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벨기에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클리프 브리허, 이 팀들이 생존했습니다. 그렇군요. 16강 대진은 이제 다시 추첨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16강 대진 추첨 7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각조 1위가 2위,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맞대결을 펼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기준이 같은 조별리그에서 뛰었던 팀들은 서로 만나지를 않고요. 또 같은 리그의 팀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 경우에는 토트넘, 첼시, 맨시티가 조별리그, 그러니까 조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조에 있는 2위 팀들을 상대로 대진 추첨을 하는데 리버풀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요. 같은 조에서 뛰었던 팀이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다음 주 해축 통신 시간에는 좀 밝은 소식,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전망을 말씀드린 거고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축 통신 마치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풋볼리스트 김정윤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는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